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제이벨입니다. 저는 현재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수로 생계 유지가 힘든 시절 사교육 시장에 발을 담그고 일했었는데요. 대치동에서 5년 정도 있었죠. 최종 종착지가 대치동이었는데 항상 사교육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대치동, 도곡동, 역삼동. 저는 이제 은퇴한 강사입니다. 다양한 학부모님들과 상담 전화를 많이 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흘렀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스스로 독립해서 활동하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그냥 접었습니다. 일찌감치.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 계속 했으면 아마 벌써 저는 세상에 없었을 것 같은데 저도 학부모라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에피소드 1이 되겠죠. 사실 저는 학원 강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아직 사춘기를 지나지 않은 초등학생이어서 제 딸아이가 그 학부모들의 입장을 경험해 보지 못했죠. 무슨 얘기냐면 저는 주로 중고등학생들을 담당을 하는데 제 아이는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그리고 제 스타일이 학생들 편을 들어주는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의 입장보다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항상 갔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얘기는 들었지만 학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는 부족했다.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 인생이라는 참 나이가 들면 또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제 딸아이가 이제 중2가 됩니다. 사춘기는 이미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였고 그러니까 사춘기 오기 전까지 제가 강사를 한 건데 초등학교여서 몰랐는데 그때는 지금 와서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니까 그 당시 학부모님들이 했던 하소연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의 애로사항이겠죠. 그래서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를 오늘 살짝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려고는 안 하려고 되도록이면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이제 학부모들 분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특수한 경우인지 일반적인 경우인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크니까 제 딸아이가 학부모께서 겨울방학만 되면 입원하고 링거 주사를 맞는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기간에는 2월 말쯤 되면 이제 입원하셔서 링거 주사를 맞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겨울방학 때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학부모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 근데 저는 당시에 제 딸아이가 너무 어렸고 학생들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학부모님들을 위로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제 딸아이가 크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저도 작년에도 그랬는데 중1 때도 그랬는데 중1 올라갈 때도 겨울방학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되면 더 힘들겠죠. 딸아이가 고등학생 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그 말씀을 하신 학부모님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에 한번 얘기를 올려보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댓글로 하소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그래도 다행인 게 대치동의 학부모님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꽤 되셔서 뭔가 다른 해결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의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해준다든지. 왜 겨울방학이 되면 힘든 거냐면 아이들이 혼자 있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요. 사춘기 지난 아이들은. 근데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집에 있어. 저는 전업주부라서 제가 지금 집에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엄마라서 아빠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옆에 누가 있으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고등학생이 될수록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줘서 세상이. 엄마는 아빠는 왜 집에 저러고 있지? 귀찮은 거죠. 나 혼자서만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만약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집이 너무 좁은 경우라면 정말 부모님들이 더 힘드시겠죠. 전 대치동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분들은 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딸아이를 중학생이 될 때까지 이제 키워보니까 학부모님들은 항상 우울해 보였어요. 직접 뵐 때도 그렇고 전화할 때도 그렇고. 근데 강하게 이겨내시는 분들이었죠. 잘 생활력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뵀던 학부모들. 저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게 있겠죠. 저는 옛날에 아이들 편에 섰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 힘든 건데 이 사회라는 게, 이 사회 분위기라는 게 학부모와 아이 사이가 힘들게 만드는 거겠죠. 한국 교육의 현실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작 당사자들이 잘못한 건 없는데 그런 환경이나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육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인생이라는 결과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봤을 때는 2, 30년이 지나도 교육 현실은 똑같은 것 같아요. 무슨 뭐 교육 제도가 바뀌고 뭐 컨설팅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나불나불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많았지만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여전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고 단지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뿐이고 한 사람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제가 좀 성격이 좀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렇게 편하게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저랑 성격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아마 벌써 나가셨겠죠.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어떤 학부모님들께는 이게 위로가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찍어봤습니다. 지금이 겨울방학 기간이 이제 들어가는 시기죠. 대부분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이
힘드실 겁니다. 어,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정신과라고 안 하죠 요새는. 심리 상담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고, 그 정도로 자식 때문에 힘드신 학부모님들 잘 견뎌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뭐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많이는 못하겠어요. 다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겪었던 얘기를 대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단지 이런 부분들이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나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싱어송라이터 제이벨이었습니다.